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정관리하고 품질관리를 같이 공부하게 된 한웅규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토목기사 필기 합격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하나의 산을 넘었으니까 마지막 산을 정복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꿈에 그리던 토목기사 자격증을 이제 품에 안을 수 있으실 텐데, 그 토목기사의 꿈을 조금이라도 제가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공정이나 품질 쪽 파트만큼은 제가 꼭 책임져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구분을 하셔야 될 건 토목기사 필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토목기사 실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실기, 이걸 보통 우리가 1차라고 얘기하고요. 실기를 보통 2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흰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목기사 필기는 내가 정리를 하는 부분은요, 일단 시험 출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1차 필기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지금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반 이상은 시험 준비를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예, 근데 실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뭘로 시작이 될 거예요? 주관식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과목으로 나열해 보면 여러분들 총 6개의 과목을 정리할 거잖아요. 역학이고, 두 번째는 측량 모실 거고, 세 번째는 수리 수문학이고, 네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고, 다섯 번째는 토질이고요. 여섯 번째는 상하수도 공학으로 해서 총 과목당 20문제씩 풀 거고, 총 여러분들 120문제에 대한 걸 평균 60점 이상 맞으셔야 합격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자, 역학의 한 문제하고, 어쨌든 제가 보기엔 요석 과목 중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게 역학 아닌가 싶습니다.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 보면 요 상하수도겠죠. 그래서 역학 한 문제하고 상하수도 한 문제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역학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이나 내가 공부를 할 때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상하수도 한 문제를 맞춰내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무조건 틀릴 겁니다. 맞죠? 시간이 많이 가는 건 역학이고요. 난이도가 높은 것도 역학입니다. 그런데 얘도 한 문제엔 1점이고 얘도 한 문제엔 1점입니다. 역학이 어렵다고 해서 역학 한 문제 맞히면 3점을 주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기도 한번 나열을 시켜볼게요. 자, 실기는 일단 물량 산출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공정이 있을 거고요. 공정의 품질 관리까지 포함시켜서 물어볼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토질 역학이라는 게 있으실 거고, 그 다음 뭐 시공도 쭉 있겠습니다만은 디테일하게 나열해보면 뭐 요즘 출제되는 게 건설기계나 토공을 묶어서 같이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아니면 여러분들 콘크리트 부분에서 배합 쪽에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이거 말고 나머지를 제가 시공이라고 정리합니다. 그 시공 안에 보시면요, 뭐 암석 발파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터널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댐공도 있고, 뭐 교량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얘네 정리한 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 보통 전체 다 합쳐서 많이 나오면 한 25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텐데, 물량은 한 문제의 최고 점수가 18점일 겁니다. 공정은 한 10점, QC, 뭐 품질 관리로 주어지면 뭐 3점에서 5점 이렇게 주니까 한 15점이라고 보고요. 토질은 30점 이렇게 보시고, 뭐 얘네 합쳐서만 6점, 6점 뭐 이렇게 준다면 한 10점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배점이 된다면 이 배점만 다 더해 보셔도 보통 몇 점쯤 나올 거예요? 한 6, 70점쯤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는 한 30점 정도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선 물량이 한 문제에 여러분들 18점이고요. 공정도 한 문제에 10점짜리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건설기계나 토공이나 배합 같은 경우도 고득점짜리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요 시공을 오시면 뭐 단답형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뭐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지만, 제일 점수가 작은 경우에는 3점짜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총 몇 점짜리까지, 18점짜리까지 구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네는
각 문제마다 배점이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그러니 내가 18점이라고 나와 있는 물량 산출에서 만약 시험 문제가 뜰려버리면 나머지 3점짜리 문제를 몇 개를 더 맞춰야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6개를 더 맞춰야죠. 그러니까 혹여나 시험장 가서 물량이나 공정이 내가 만약 뜰릴 것 같다. 그러면 감독관의 눈을 피해서라도 옆에 거 봐야 됩니다. 그래 합격을 할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점이 큰 거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정리는 다음과 같이 한번 계획을 짜보면 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뭐 6주차까지 뭐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주에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공부가 물량 산출을 공부를 먼저 하시든 아니면 공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빨리 요 고득점짜리 문제의 이론을 탄탄하게 만들고 나서 2주, 3주, 4주, 5주, 6주 뭐 시험이 나오는 날까지 하루에 물량 하나, 공정 하나 이렇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감을 유지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물량 뭐 공부해본지 좀 오래됐지만 공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그 이론을 터득해 보시면 그 다음 거 공부하시는 건 어려운 부분 없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리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얘 테마 7가지인 걸로 기억돼요. 뭐 역티형, 선반 L형 뭐 그렇게 정리해서 매주 월요일 되면 나는 무슨 형, 뭐 역티형 아니면 선반 L형 아니면 뭐 뒷부벽 요렇게 꼭 푸시고 공정에서 나오는 문제 꼭 하루에 하나씩 푼다면 얘네 감 잡는 건 어렵진 않고요.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들 건설기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토공하고 같이 물리겠죠. 그 다음 뭐 배합에 대한 얘기. 얘네 공부하면서 얘네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3주차 때는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이젠 마지막 토질은 우리가 1차 때 했던 거니까 이때 해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얘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4주, 5주 차에는 다시 한번 이제 시험에 나왔던 과연도 문제들을 계속 쭉쭉쭉쭉 훑어보시면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6주차, 물론 시험이 6주가 남았을지 5주가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주차에는 과연도 풀고 토질도 하고 건설기계도 하고 물량 공정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외우시는 거 있잖아요. 암기하는 거. 그 말따먹기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면서도 이렇게 보시면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시는 주요 목적은 뭐예요? 합격입니다. 그럼 합격에 맞춰서 공부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죠. 그 전략을 잡는 제일 첫 번째가 절대로 뭐 틀리면 안 됩니까? 물량하고 공정은 둘 중에 아무거나도 하나 틀리면 마음에서 합격은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설, 토질, 관연도 정리하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말따먹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시험에 나온 양이 어마장장한 양인데 그 광대한 범위의 걸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물량, 공정 맞고요. 건설에 해당되는 건설기계하고 배합 맞고요. 토질로 문제 푸는 것만 다 맞아도 여러분들 보통 토질 문제 하나 정도는 신경향으로 나온다고 감안을 한다도 여기서 보통 평균이 한 55점에서 60점 나올 겁니다. 문제 푸는 것만 다 맞아도. 그럼 나머지 말따먹기가 뭐 30점이 나왔든 40점이 나왔든 내가 뭐 예를 들어 4개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3개는 썼고요. 하나는 못 썼어요. 그러면 이건 4점짜리라고 하면 난 부분 점수를 한 3점쯤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근데 부분 점수를 준다 안 준다라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실 게 쓰다가 내가 하나 정도를 좀 애매하게 썼으면 점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애매모호하니까 부분 점수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푸는 문제는 애매모호하게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 내가 합격에 다가서려면 무조건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푸는 문제에 집중해 놓고 시간에 여력이 생기면 요렇게 말따먹기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큰 도움일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샤프심으로 물론 볼펜으로 처음부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볼펜으로 이렇게 쓰는 소리가 나시면 그 사람 무조건 떨어집니다.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물량 풀고 공정 풀고 배점이 큰 것부터 여러분들이 공략해 나가셔야 시간이 모자르든, 물론 시간에 대한 안배는 충분히 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공부의 학습법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과목까지도 제가 월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던 거니까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분 점수는 여러분들 줍니까 안 줍니까 라는 말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럼 부분 점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자, 일단 정리는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물량 산출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 철근양을 배근하고 거푸짐 대시고요. 그 안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겁니다. 공정은 여러분들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볼 거고, 뭐 토질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건설기계는 시간당 작업량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배합 설계에서는 여러분들 시방 배합도 있고 아니면 배합표를 조금 보정해서 들어오는 현장 배합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배합 설계에서 들어오시는 건 배합 강도 구하는 문제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나열을 시켜봤어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부분 점수는 시험 문제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라는 말들을 참 많이 물어볼 텐데 어떤 교수님은 준다, 어떤 교수님은 안 준다. 근데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채점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철근 양은 맞고 거푸짐 양도 맞았는데 콘크리트 양을 뜰렸다 치겠습니다. 근데 배점을 봤더니 18점이래요. 그러면 시험 수험생 입장에선 몇 점은 먹겠구나, 12점은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채점하는 표에 정확히 가지수로 물어보면 점수를 줍니다. 뭐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 채점관이면 콘크리트량을 뜰리면요, 전 물량 산출 점수 안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물량 산출에서 중요한 내용이 각각 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 문제 하나 뜰릴 정도면 나머지 거 채점해 보나마나 얘는 합격을 못할 거다라는 채점관으로 하여금 나의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걸 여러분이 금방 실시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쓰다가 조금 뜰려도 이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18점, 10점짜리 뜰린 건 이건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면서 정확하게 재현을 해내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의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의무는 실시해 놓고 나중에 부분 점수를 주면 그건 고마운 거죠. 하지만 부분 점수를 미리 받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공부할 때는 어렵게 공부하시고 힘든 내용 중에 공부를 하셔야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는 거니까 부분 점수에 대한 거 간절한 건 당연히 간절하겠죠. 다들 간절한데 공부할 때부터 부분 점수는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주관식에 대한 얘기를 나오니까 주관식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할 건, 자, 필기는 보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돼 있는 보기 중에 알아서 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1번이라고 치고 2번이라고 치고 3번이라고 치고 4번이라고 치면 필기는 그 문제를 1시간 걸려서 예를 들어 답이 1번인 경우에 내가 1시간 걸려서 1번이라고 답을 체크한들 그냥 지나가다가 사인펜이 1번을 찍어줘서 1번을 찍었든 어쨌든 그 사람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판단은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운이 작용할 수 있는 게 필기라면 실기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건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실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답변을 해내야 되는 거니까 답만 쓰면 안 됩니까? 그렇죠. 말로 돼 있는 서술형 문제나 단답형 문제는 답만 써도 가능합니다만은 산수이식 문제는 앞에 왜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 뭘 써주셔야 돼요. 산출 근거를 써주셔야 되고요. 답,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까지? 단위까지 세 개가 다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답안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단위에 대한 걸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소수점 처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조건을 먼저 우선시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수 셋째에서 반올림, 다시 얘기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죠. 이 조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물량에선 보통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말들이 나올 거고요. 뭐 배합에 대한 얘기도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문제는 여러분들 조건을 우선시한다는 거 정리하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한다는 느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이나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궁금할 때마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답변을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하는 계획을 잡으실 때 빨리 요 물량 공정을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못했던 거, 익숙하지 못했다는 말은 1차 필기하고 상관이 없었던 느낌들일 겁니다. 그게 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이런 걸 빨리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조금씩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을 합격하고자 할 때의 본인 실력의 능력을 100을 갖춰야 된다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100을 갖추고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60점 이상만 되시면 합격한다는 전략인데, 그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게 물량 공정은 꼭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좀 자세한 내용이나 제가 부족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답변하시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수업 시간에 따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